자, 이번 시간은 예학집 139페이지예요. 139페이지 보시면 화폐 시간적 가치가 나옵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 자, 이 파트는요. 참고로 여러분들 갖고 계시겠지만 기출표 있잖아요. 기출표. 이걸 제가 잠시 확인해 보니까 화폐 시간적 가치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30회 때 2문제, 31회 1문제, 32회 2문제. 그럼 최근 시험은요, 한 문제 무조건 출제가 돼도 2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최근 경향이 점점점 이 파트를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지? 시험이 점점 까다롭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 최근 패턴은 이제 이 파트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요.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139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한 방에 정리해버리죠. 바로 강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 번째, 여지껏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요, 개념.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공식이죠, 수식. 공식이 나왔다면 계산 문제를 말해요. 최근에 계산 문제에 계속 한 문제는 늘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가 역수관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에서만 준비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표를 보니까 공식이 6개 나와요.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나와요. 두 번째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와요. 세 번째가 연금의 내과계수가 나오고요. 네 번째가 담체 기금계수예요. 다섯 번째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저당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표를 보니까 친절하게, 자, 1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3번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4번도 동그라미.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요거 세 개 묶어서 얘가 바로 미래가치가 돼요. 미래가치 구하는 공식입니다. 나머지 동그라미 안 된 것 2번, 5번, 6번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도 시험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그럼 어떻게 묻느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으로는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의 기금계수가 있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번과 3번은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왜? 미래가치에서 답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뭐를 조심하자? 감채 기금계수는 바로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돼요. 감채 기금계수.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로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또, 자, 2번 현가자가 붙잖아요. 5번 현가자가 붙어서 2번, 5번은 함정을 팔 수가 없어. 답이 나와 있으니까. 뭐만 조심하자?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구하는 개수가 돼요. 결국 감채 기금 개수는 미래 가치 개수가 되고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구하는 개수다 해서 이 두 놈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 바꿔서 물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왜 표를 이렇게 순서를 정했느냐? 가장 공부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1번, 2번 역수관계예요. 역수. 지금 역수가 나와요. 역수. 역수가 나와요. 다음에 3번, 4번 거꾸로 역수. 5번, 6번 역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2번 역수, 3번, 4번 역수, 5번, 6번 역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6개를 전부 다 알 필요 없이 1, 3, 5, 세 가지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바꿔주면 돼요. 이것만 보다도 양을 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심지문입니다. 심지문 잘 나와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맞는 말이잖아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금계수이다. 심지문 그대로 나와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요, 저당 상수이다. 특히 3번, 4번, 5번, 6번 신경 쓰세요. 잘 나오니까. 가장 잘 나오는 게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X 틀렸습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이다. X. 이거 잘 나옵니다. 또 저당 상수만 나왔다면 반사적으로 이것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바로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역수 이 관계를 좀 빨리빨리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씩 봐요. 지금부터 개념을 보겠습니다. 개념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개념. 그럼 이제 개념 보니까 표를 보니까 각각 두 줄씩 나와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심지문입니다. 또는 이제 이런 지문들을 케이스로 물어요. 케이스로.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을 기왕이면 두 줄 나와 있지만 그림으로 풀어서 쓰자. 그림으로. 자, 기간 5년 잡을게요. 5년. 먼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죠. 일시불. 그럼 이제 여기다가 현재 돈 10,000원 일시불이잖아요. 현재 10,000원을 일시불로 은행에 예금했어요. 일시불이죠. 이것의 미래 가치 5년 뒤 가치입니다. 얘가 얼마가 될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이자를요. 한 8% 잡을게요. 8%.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 공식이 필요하다. 공식 나와 있죠. 1 플러스 R의 N성으로 구한다. 그럼 계산은요. 그대로 10,000원 곱하기 공식을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자가 몇 프로겠죠? 8%. 기간 몇 년? 5년, 5성. 그래서 계산하자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가 8%죠? 0.08. 몇 성? 5성. 이거 정리하면요. 1.08의 5성이 돼요. 그러면 1.08의 5성은요. 계산이 막막하다 보지 마시고 얘를요. 그대로 5번 곱해주면 돼요. 한 번이면 1성이죠. 2번 곱하면 2성이다. 3번 곱하면 3성이고요. 4번 곱하면 4성이고 5번 곱하면 5성이다.
그대로 5번 쭉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000원 곱하기 5번 쭉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은요.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정확히 14,693원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 14,693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 그림 쉽잖아요. 그럼 이제 개념 보세요. 두 줄 나와 있죠. 자, 글씨가 좀 굵게 되어 있죠. 처음에 이런 밑줄, 이런. 자, 끝에 보니까 N년 후 밑줄. 그럼 방금 얘는요, 이런 대신에 10,000원을 집어넣고 N년 후가 5년 후를 말하잖아요. 금액 나오고 몇 년 후 하게 되면요, 바로 일시불의 미리가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오른쪽에 계산 문제 응용되어 있죠. 계산 문제 응용. 그래서 응용입니다. 자, 어떻게 응용되느냐? 이제 1월, 2월, 3월, 4월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이제 전처럼은 약간은 감이 잡혔을 거예요. 전체를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요, 원가법. 삼방시중에서 원가법이 나와요. 원가법에서 뭘 구하자? 제조달 원가를 구해요. 자, 얘도요,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요, 20회 때 나왔고, 다음에 25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원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나올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원가법에서 제도로 원가를 구할 적에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얘는 항상 그럼이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준공 시점이 주어지면 이것을 항상 현재로 기준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이지 준공 시점 틀린 말이고 신축 시점 틀린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물을 신축했어요. 준공했어요. 이때 건축비가 총 10억 들어갔대. 10억 주고 준공했는데요. 언제 지었냐 하면 2년 전에 지었대. 2년 전에 준공했대. 이러면 얘를 언제로 고치자? 현재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주어지는 자료가 건축비는 매년마다 건축비는 10%씩 상승했대요. 자, 매년마다 10%씩 상승했대. 얘가 뭡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10%씩 상승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성을 집어넣으면 현재 시점에서 제조원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건축비 상승률이 10%죠. 10%니까 얼마가 되지? 0.1. 0.1. 몇 년 뒤? 2년 하니까 2성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제조달 원가를 묻는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준공 시점을 기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1.2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12억 1천만 원 됩니다. 12억 1천만 원. 따라서 제조달 원가를 이렇게 기시점으로 구할 때 바로 이 공식이 쓰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응용이 돼요. 여기까지가 일시불의 내각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시불의 현각이었습니다.
강의 노트 표를 보시면서 두 줄 볼까요? 장래에 있어서 보이는 이런 밑줄. 다음에 현재 가치 밑줄. 금액, 장래, 금액 나오고 현재 가치 묻게 되면 일시불의 현가였습니다.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확인. 자, 기간 5년 잡았을 때 이제 이 그림을 거꾸로 봐요. 5년 뒤에 14,693원이 있대요. 똑같은 조건이면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답이 나죠. 얼마? 10,000원. 따라서 장래 얼마 주고 현재 가치 구하라. 일시불의 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 거꾸로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럼 이때 공식은요.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이 된다. 이런 문제가 제 기억으로 27회인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림으로 볼게요. (5년) 뒤에 1억 원이 있다. 이자가 7%다. 7%.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계산 문제. 감 잡히잖아요.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예. 그러면 금액 얼마? 1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인데요. 이자가 몇 프로? 7%. 0.07이 돼요. 몇 성? 5성. 그러면 1.07에 5성분의 1이잖아요. 이거나 아니면 나누기 1.07에 5성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 나누기 1.07에 5성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5성은 5번 나누기 주면 돼.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몇 번? 5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 공식이 뭘 말하죠? 장래 금액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구하면 현가화시킨다. 그래서 학계론 계산 문제에서 현가화시킨다면 무조건 이 공식입니다. 현가화시킨다. 그러면 현가화시키는 공식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치 구하시오. 메모되어 있잖아요. 정보가치. 그러면 우리가 아마 지난주인가 계산 문제 푼 기억나시죠? 어떤 땅이 있는데 1년 뒤에 신역사가 들었는데 들었을 확률 60%, 안 들었을 확률 40%. 이때 현가화시켰잖아요. 현재 가치로. 따라서 정보 가지고 할 때 확실 빼기 불확실하면서 우리가 공식해서 문제 풀어봤잖아요. 이럴 때 1년 뒤에 생길 신역사를 현재 가치, 현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뭘 쓰더라? 이 공식으로 현가화 시킨다. 네. 이럴 때 바로 현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가화 시키죠. 즉, 이 공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치 구하시오라는 계산 문제가 딱 나왔다면 바로 얘를 팍 돌려야 됩니다. 아, 현가화 시키는 문제구나. 자, 또 표를 보니까 한 개 더 있죠. 뭡니까? 순현가. 또 수익성 지수.
자, 순형가나 수익성지수 이거 구할 때에도 반드시 형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공식이 필요하다? 요거 형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는 정형적입니다. 어떻게 나오면요, 표가 나요, 표. 이런 표가 나와요. 표가 나면서 투자사업 A, 사업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문제 봅니다. 오늘 문제. 자, 문제 보게 되면 3번 문제 찾았습니까? 3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보이죠? 이런 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예,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뭐지? 이런 문제가 바로 순형가 또는 수익성 지수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뭘 쓴다? 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요,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 3번 문제 풀면서 제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시불의 형가계수는 학교론 계산 문제는 오로지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이렇게만 쓰이더라. 다음에 3번 넘어가요.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연금.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3번 연금 내가계수는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이런 식. 그리고 매년 동그라미. 항상 매년자가 나면요. 항상 연금을 의미합니다. 매년 얼마씩. 이자율로 정립했을 때 N년 후 밑줄. 그래서 매년 얼마씩 나오고 N년 후 묻게 되면요. 연금의 내가계수를 가리킵니다. 그림으로 확인. 기간 5년 잡았을 때. 자, 항상 요거 연금. 얘만 나왔다면 항상 매년 얼마씩 단어가 무조건 나야 됩니다. 매년 얼마씩. 매년 만 원씩입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은행에 매년 만 원씩 적금 5번 들었대, 적금. 매년 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5년 후, 이렇게. (5년) 후면 모두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매년 만 원씩 5년 후, 얘가 연금의 미리 가치입니다. 이때 공식은요,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자, 만원 곱하기 공식을 뒤에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원씩 5번 적금 넣었더니 5년 뒤 얼마를 탈까? 이자가 8%면요. 정확히 58,666원 타게 됩니다. 자, 이 금액에서 원금이 얼마입니까? 5만원. 나머지는 뭘 말하죠? 이자. 이때 이자는요, 복리이자.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복리이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현재 얘는 전부 다 복리계산. 복리로 붙는 겁니다. 달리가 아니고 복리계산입니다. 얘는 계산 문제 응용 칸이 비어 있죠. 예. 학기론 계산에서 딱히 응용되는 파트는 없습니다. 우리에서 묻게 되면요, 이 공식을 흐름을 다이렉트로 묻거든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얘는 이제 따로 응용할 게 없습니다. 네 번째, 감채 긴계수요. 자, 감채 긴계수는 4번 보시면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하세요. 만들기 위해서 밑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한다. 불입 밑줄. 앞으로 시험 지문에서 만들기 위해서 불입 요 단어만 나온다면 키워드가 돼요. 무조건 감채 긴계수가 돼요. 그림으로 확인. 그림.
자, 그림 보시면서 5년 후에 58,666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5년 후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불입하면 될까요? 또는 얼마씩 적립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거꾸로 같잖아요. 거꾸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거꾸로 그림입니다. 그럼 답은 나왔지. 공식은 바꿔주면 되고요. 그럼 답은요. 얼마 됩니까? 10,000원씩 5번. 전부 다 10,000원씩 5번 넣게 되면 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거꾸로 그림. 그래서 항상 이런 시험 지문은요. 만들기 위해서 불입. 요 단어만 나왔다. 감치의 기준계수가 돼요. 얘는요. 계산 문제에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자, 표가 나와 있죠. 자, 주택연금에서 월지급금. 얘는요. 앞에 거는 전부 다 빨간 걸로 썼어요. 중요하니까. 얘는요. 참고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주택연금에서 월지급금 계산이다. 월지급금. 이는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 계산하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연금은요. 부동산 금융에서 공부했잖아요. 어떤 노부부가 주택을 갖고 있다. 이때 연금 조건은 뭐지? 만 55세 이상에서 어느 한쪽이면 되죠. 만 55세 이상. 갖고 있는 주택을 잡혀서 언제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집을 1순위 건재당을 설정해서 사망할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할 때 얼마를 갚아주기로 합니다. 갚아주기로 하면서 매달마다 꼬박꼬박 생활비를 1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월지급금. 생활비를 말해요. 이 그림 보니까 뭡니까? 사망할 때 얼마를 전부 다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매달 불입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뭘 쓰게 된다? 주택연금에서 월지급금은 감치의 기준계수를 쓰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5번째.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2줄 나와 있죠. 매년 이런 식 밑줄. 매년 동그라미. 매년 났다 무조건 연금자가 붙어 매년 이런 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밑줄합니다. 일시불로 하는 밑줄. 매년 얼마씩 나오면서 일시불로 하는 자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확인해. 이제 그림이 점점 복잡해져요. 자, 연금만 놨다면 무조건 매년 10,000원씩. 요거 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러면 5년 뒤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되죠? 요거 되잖아요. 58,666원. 요까지가 뭐죠? 연금의 미리가치죠. 미리가치. 그런데 매년 10,000원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일시불로 환원시키자. 일시불로 환원시키자. 즉 현가화시키자. 일시불로 환원시키자. 다른 말로 현재 가치 거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그럼 5년 뒤 58,666 받게 되는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겨우 39,927원 밖에 안 돼요. 39,927원입니다. 자, 공식은요. 얘도 X 되어 있죠. 얘도 X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32회까지는 요 공식 묻는 계산, 공식을 묻는 흐름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공식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X 한 거예요. 이 공식은요, 31회 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맨 오른쪽에 응용은 어떻게 나와 있죠? 미상한 잔금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미상한 잔금. 단어가 깁니까? 그러면요, 잔금 동그라미. 잔금. 미상한 잔금, 줄여서 잔금. 그러면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요. 미상한 잔금, 잔금만 나왔다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를 뚫어야 됩니다. 예. 기계적으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았다. 자, 이자가 한 5% 잡을까요? 기간 20년이다. 자, 그러십니까? 1억을 대출 받았는데 5% 이자로 20년간. 만기가 몇 년? 20년. 그래서 계속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아나갑니다. 첫 해 원리금 갚고요. 계속 원리금 갚아나갑니다. 매년마다. 5년 지났어요. 5년. 5년 지났다. 그러면 5년 지나서 1억을 대출 받았는데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5년 뒤에. 그래서 5년 뒤에 집을 처분한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만큼의 기간은요. 상환입니까? 미상환입니까? 예, 상환. 돈 갚았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상환이다, 미상환이다? 예, 미상환. 잔금이잖아요. 자, 미상한 잔금이 뭔지 아시겠죠? 미상한 잔금. 그러면 미상한 잔금은요, 기간 몇 년? 예? 15년, 15년. 다른 말로 미상한 잔금 15년은요, 갚은 기간이다, 남은 기간이다. 예, 남은 기간. 그래서 미상한 잔금은요, 갚은 기간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 15년입니다. 남은 기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계속해서 5년째 집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을 판다고 봤을 때 이미 상환된 거는 원래는 다 끝잖아. 그렇다면 앞으로 잔금은요, 계속 갚아야 될 건데 계속 갚아나갑니까? 아니면 이걸 전부 다 한 방에 꺼버립니까? 한 방에 꺼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얘를요,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 갚을 것을 계속 이렇게 이것을 한 방에 왕창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원리금은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앞으로 갚을 15년 동안 계속 갚아야 될 금액을 바로 얘가 연금이에요. 연금. 이 금액을 일시불로 한 방에 다 꺼버린다. 이 공식이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이 공식이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만 나왔다면 무조건 이거 갚는 거구나.
뭘 쓴다? 연금의 평가계수 공식을 쓴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연금의 평가계수.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가 출제됐지? 잔금 비율. 자, 이 공식도 안개야 됩니다. 왜? 출제가 되었으니까. 잔금 비율.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요, 분자분모. 비율이니까 분자분모잖아요. 분자분모. 분자분모다. 그러면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분모 모두가 연금의 현가계수. 또 연금의 현가계수. 쉬워요. 잔금이니까 둘 다 연금현가, 연금현가 딱 적어주고. 그러면 분모는 전체 기간, 정기간. 정기간이 되고요. 분자가 잔금이니까 무슨 기간?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네. 그래서 잔금별 얘도요 출제가 되었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잔금은 무조건 연금현가, 연금현가. 분모는 정기간 중에서 분자가 남은 기간이다. 숫자 넣어볼까요? 정기간 몇 년? 20년. 남은 기간 몇 년? 15년. 앞으로 7월, 8월 계산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이런 문제도 접하게 될 거예요.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잔금비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미상한 잔금, 잔금만 나면 무조건 뭘 돌리자? 연금의 현가계수를 돌리시면 돼요. 다음에 저당상수예요. 자, 저당상수는 표를 볼까요? 두 줄. 일정을 빌렸을 때 밑줄. 매 개마다 갚아야 될 원리금 밑줄.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줄래요? 원리금 균등상환 적어주고. 원리금 균등상환. 얘는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돈 은행에서 빌릴 때 갚는 것이 바로 저당상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확인. 조금 복잡해요, 그림이. 자, 그림 보시면서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 집을 잡히죠. 말도 안 되겠지만은 주택을 잡혀서 얼마 대출받자? 39,927원요. 말도 안 되지만은요. 39,927원을 대출받아야지. 그러면 이자 몇 프로? 8%. 기간 5년입니다. 8%. 기간 5년입니다. 같은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대출받게 되면요. 5년 동안 받기 때문에 5년 뒤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5년 뒤면 얼마가 될까요? 하는 것은 얘가 돼. 그래서 얼마? 58,666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빌린 돈이고 얘는요. 이자가 다 포함된 총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럼 얘를 갚기 위해서 매년마다 매 기간마다 얼마씩 계속 원리금을 갚으면 됩니까? 정답은 10,000원씩 5번이지. 10,000원씩 5번 갚아주면 되거든요. 그래, 이 그림은요. 이렇게 왔던 그림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더라. 네, 바뀐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얼마를 빌렸을 때 매 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이때 저당상수를 쓰게 되더라. 그럼 얘가요, 어떻게 계산 문제 응용이 됩니까? 혹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수익 방식에서 환원율을 들어봤습니까? 환원율. 단어는 들어보시죠. 환원율.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2L부 들어보셨죠? 시조 2L부. 시조 2L부 중에서 부가 부채 감당법입니다. 부채 감당법. 얘도 계산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부채감당법. 그러면 부채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할 때 공식도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말 좀 더듬자 해가지고 부저저. 그래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또는 대부 비율입니다.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래서 부저저 곱하게 되면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하더라. 요때 뭐가 나와요? 요거. 저당 상수. 부저저 할 때 저당 상수가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라고 했죠? 역수가 뭐랬다? 연금의 현가계수죠. 역수니까 곱하기 해요? 나누기 해요? 예, 나누기. 얘만 딱 나면요, 바로 딱 돌려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잘 치고 아주 우등성이 되려면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나누기 연금 평가계수입니다. 바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이렇게 많은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연결되고 있다. 좀 빡빡했을 거예요. 참고로 이런 저런 몽땅 이 많은 계산 문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이 있죠. 예. 제가 겨우 이틀 전에 완성을 해서 이제 학원에 메일로 넘겨줬거든요. 어제 밤늦게 넘겨줬는데 총 계산 문제가 82문제. 예. 를 하루 종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 특강을 다 소화시킨 다음에 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할 건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 들으니까 조금 좀 빡빡했을 거예요. 예. 어쨌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계산 문제를 특히 파트별로 얘가 딱 나왔다. 어떻게 푸느냐. 이거 다 포인트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딱딱 나오게 되면요.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풀게 되면요. 틀이 딱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만하게 이거 풀고 저거 풀고 하지 마시고 딱 모아가지고 탄력성 모아서 풀고 교진강 모아서 풀고 예. 모든 파트를요 모아서 유형별로 풀게 되면 계산 문제가 완벽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은요 이 많은 개수가 이렇게 계산 문제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문제 확인, 문제 봅니다. 문제 봐요. 문제 2번이죠. 2번. 학에서 이용되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문이 총 8개죠. 거의가 계산 문제, 우리 기출문제.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이런 문제가 돼요. 1번. 일시불의 내각에서 연금의 내각에서 저당 상수는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이다. OX. 틀렸죠. 뭐가 틀렸다? 저당 상수가 아니고 감채 기금계수. 감채 기금계수죠. X. 2번.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혜택을 받는 퇴직금을 이때는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연금 동그라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연금 찾았죠? 하면 이거잖아. 무조건 3번이면 5번이지. 연금의 미래 가치 하면 현재 가치가 되겠지. 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 밑줄. 얘가 바로 N년 후. 그럼 답이 나왔죠. 뭡니까? 요거. 연금의 내각에서. 답이 나왔잖아. 이럴 때 다시는 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맞죠? 옵니다. 3번. 일정 기간 후에 일어날 밑줄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밑줄.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될 액수. 적립 밑줄. 답이 나왔죠?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면 무슨 계수? 감채 계수. 맞죠? 이것의 역수는 연금의 내각계수이다. OX. 역수도 맞죠? 옵니다. 4번도 기출문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험은 응용해서 묻습니다. 응용해서. 개념을 응용해서 물어요. 현재 5억 원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현재 5억이니까 뭘 말하지? 일시불.
그럼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 예. 따라서 현재 5억 원을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 가격 산정한다. 맞죠? 자, 현재 5억 갖고 10년 후 하게 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맞잖아요. 5입니다. 5번.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융자금에 대한 월 불입액 원리금을 계산대 사용한다. 5x. 맞죠? 5입니다. 6번은요. 한 문제를 한 지문으로 바꿨습니다. 출제된 한 문제를 지문 바꾼 거예요.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약정했다면 여기까지가 어떤 계수? 저당 상수죠. 그래서 매년 지급할 원리금은 1억 원 나누기를 물으면 역수를 묻는 거지. 나누기 동그라미. 나누기는 역수를 묻는 거지. 역수는 뭐지? 저당 상수가 아니고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7번. 연금의 현가계수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저당 상수 역수이다. 맞습니까? 맞죠? 옵니다. 8번.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미상한 대출 잔액을 계산 사용된다. 미상한 대출 잔액, 잔액 동그라미. 미상한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죠? 연금의 미래가치가 아니고 현재가치계수죠. 잔액은 무조건 연금의 미래가치가 들렸고 현재가치계수죠. 연금의 현가계수 X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상으로 이런 문제를 모두 연습했고요. 자, 이제 예약집 볼까요? 예약집. 예약집 보시면 자, 139페이지부터요. 다음 페이지까지는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머리에 쏙쏙 안 들어와요. 강의 노트 갖고 정리했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142페이지. 네모 2번 현금 수지 계산. 현금 수지 계산. 자, 잠시 강의 노트 볼게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목차 5번 투자 분석 기법에서 괄호 1번 현금 수지 분석은 화살표 요약지 표시되어 있죠. 얘는요. 별도로 강의 노트를 없이 요약집으로 정리를 해버리죠. 요약집 봅니다. 자, 바로 요약집 보시면 돼요.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요약집 보게 되면 자, 반가로 1번 영업 수지 계산 한 장 넘겼어요. 괄호 2번 지분 복귀액. 그래서 영업 수지와 지분 복귀액인데 이것도 출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요. 영업 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얘가 무려 그동안에 16번 나왔거든요. 16번. 그런데 다음 페이지 2번 지분 복귀액 단독 문제는요. 딸랑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영업 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영업수지만 정리하고요. 지분 복귀액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영업수지 보겠습니다. 영업수지. 자, 얘는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원래 합격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기출표를 한번 확인해 봐요. 기출표. 기출표를 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자, 투자로 찾았죠. 뒷페이지. 보시면 얘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아홉째 줄을 보게 되면 까만 세모 전액이 영업수익이 샀습니까? 엄청 났죠? 엄청.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보니까 자 30회 때 나왔고 30회 때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30회 때 나왔고 31에 안 나왔잖아. 30이 안 나왔잖아. 확인하시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계속 최근에 31, 32 안 나왔어요. 원래 눈에 힘을 팍 주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원래 타이밍이야. 한 문제 이상은요.
그래서 지금 기초문제를 분석해야 흐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굳이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배트 나왔고 최근에 2번 건너뛰었어요. 원래 거의 나와야 됩니다. 흐름상. 그럼 뭐가 되겠지? 이론 문제가 아니면 계산 문제겠지. 그래서 출제원들은요, 계산 문제를 좋아합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하면 여러분 좀 시급하는 겁니다. 왜? 시간 빼뜨려 먹으니까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문제가 좋아요. 무조건 득점하시면 되고.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 아, 골치 좀 아프네. 예, 시간 싸움이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예학집 보세요. 보시면, 예학집에서 142페이지에 바로 영업수지가 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표를 보게 되면 먼저 가능 총수덕이 나옵니다. 가능 총수덕. 다 안 쓸게요. 첩보가 하는 거니까. 가능 총수덕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더하기 기타 소득이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유효 총수덕입니다. 다음에 자 무조건 영업수지는 뭐라고 했죠?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래서 처음에 경비 빼면 순수익이죠. 순영업소득입니다. 두 번째 빚 갚자. 빚 갚는 게 바로 부채 서비스입니다. 빚 갚으니까 세전이 나와요. 세전 현금수지.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세금. 바로 소득세를 말이요. 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후 현금수지가 돼요. 자, 요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나온다면요. 거의 60% 70%는요. 계산 문제 우선입니다. 계산 문제.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숫자를 다 줘요. 다 주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계산 문제. 이렇게 쭉 줄이면 자료가 보기 박스 지문이 자료가 꽤 많거든요. 얘는 한마디로 뭐지? 풀기는 푸는데 시간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숙달이 됐을 때 이 문제는요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거 자료를 여기 이렇게 주면서 여기까지만 줘요. 그래 뭐가 나오지? 순영업 소득. 얘도 물을 수 있거든요. 계산 문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국 순영업 소득 먹게 되면 경비 갚고 함정 파는 거고 세후를 먹게 되면 소득세 자료 다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 문제 포인트가 돼요. 계산 문제. 참고로 예를 묻는 것은요. 예를 묻는 것은 어디서 특히 잘 나오느냐. 감정평가 3방식에서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들어보셨죠? 그중에서 수익 가격 구할 때 수익 가격은요. 제가 공식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P 꼴 R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A는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입니다.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수익 가격이 나와요. 요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어. 항상 A급입니다. 항상. 이럴 때 요 순수익이 요거잖아. 순수익. 순수익. 그래서 요 순수익 요거 구할 때 이만큼 숫자를 여기다가 딱 내주는 거라. 여기다가. 그래서 자 수익 가격 구할 때 여기서 순수익은 이만큼 들어주는 거고요. 투자세 묻게 되면요. FN으로 전부 다 줄 겁니다. 전부 다 주게 되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내가 빨리 풀 자신 있다. 푸시고. 풀 수 있는데 속도가 느려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만에 풀거든요. 풀고 싶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더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풀겠는데 5분 10분 걸린다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패스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영어 경비 있죠. 요놈이 또 중요하죠. 요놈이. 그래서 예약집에서 경비 찾았습니까? 영어 경비 14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영어 경비 점점점점 돼 있죠. 종류가 유지관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이다. 재산세 동그라미. 예, 얘가 포인트예요. 반복합니다.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예, 포함된다.
제사세는 포함 안 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경비 포함돼요. 그럼 여백이 많잖아. 여백에다가 요거 저거 주면 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암기시켜 드렸죠. 공부하는 소감, 공부소감. 그러니까 공실과 불량부채잖아요. 부채 서비스이잖아요. 소득세 포함 안 되고, 이는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따라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부소감 바로 떨리시면 돼요. 그래서 막 숫자를 마구 섞어서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을 스킵할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뭐라고 했죠? 빚값자. 얘가 쉬운 말로 원리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상환액. 똑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지? 얘는요,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따라서 대출금에서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옵니다. 매경 갚아야 될 원리금. 다음에 소득세는 지난 과정에서 또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순대를 먹자고 하니까 감히 거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순대감이. 그럼 이제 순영업 소득입니다. 대체충당금 더하고요. 감가상각비 빼고, 이자 비용 빼고, 감가이자는 무조건 뺀다고 했잖아요. 과세에서 공제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대감이라고 정리를 했고, 여기다가 숫자 주면서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요, 이거 다 주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푸는데 시간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서 영업 수지하게 되면요, 이 표를 보시면서 주로 이제 영업 경비, 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나올 확률 한 60, 70%, 이름 문제 나올 확률 30, 40%. 가는 여러분들은요, 이름 문제가 마음 편할 겁니다. 이 흐름이 되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 흐름에서 이름 문제를 풀어보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문이죠, 지문. 지문 보면서 확인해 봐요.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보고 쉬도록 할게요. 3번 문제. 3번. 투자 분석 기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고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영업수지. 1번. 영업경비는,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영업경비가 단어가 보였다면 무조건 공부소감 제외된다. 공부소감 팍 뚫려야 됩니다. 영업경비에서 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공부소감 뚫려야 돼요. 영업경비에는, 자,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OX. 맞죠? O입니다. 2번. 자, 기출문제도 자꾸 집중적으로 영업경비를 묻고 있잖아요. 다 기출문제예요. 영업경비에는 재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OX. 틀렸죠? 재산세가 포함된다고 했죠. 포함되면 틀렸죠? 계속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10번 볼까요? 영업소득세는요, 순대감, 이에서가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됩니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어요. X. 3번도요.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불가능 임대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조소득이 된다.
맞죠? 가능조석에서 공실, 불가능조를 제하고 기타수를 더하게 되면 요효조석이 된다. 맞잖아요? 옵니다. 풀어서 묻잖아요. 쉬운데 불구하고도 지문이 잘 나왔어요. 4번 순영업 소득 축이 하는 순간 칠판 보세요. 요거잖아. 순영업 소득. 맞죠? 요거 추기할 적에는요. 뭐가 들어가지? 얘가 다 들어가잖아. 얘가 들어가죠. 그러면 뒤에 거는 안 들어가지. 요거 묻는 겁니다. 요거. 순영소 추계 시. 첫 번째 인두를 수입은 여기서 자료가 제시돼요. 가능조소득에서. 인두를 곱하기 세대수 곱하잖아. 또 다음에 공실률. 계산되죠. 공실. 되고. 다음에 주차료 수입은 뭡니까? 기타 소득이죠. 포함되고. 다음에 이자 비용은 아니지. 자, 이자 비용은요. 여기 안 들어가요. 이자 비용은 어디 들어가죠? 부채 세대에서 원리금 할 때 요거 이자. 여기서 들어가고 또 소득세 구할 때 뭡니까? 순대감 이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요. 순정소 계산에서는 안 들어가고 뒤에서 이자가 반영이 되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이자 비용 틀렸습니다. X. 이 부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5번. 순영의 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가 있다. 10번 볼까요? 순영의 소득과 세전 흐름은 얘랑 얘는요. 같을 수 있다 없다. 부채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같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 은행에서 안 빌리면 부채가 0이 되면 같을 수 있잖아요. 같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가 과세 대상이 되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흑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죠. 그럼 요거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흑자가 났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세금을 내게 되면요. 세전이 커야 돼요. 세후가 커야 돼요. 세전이 커야 됩니다. 따라서 세전 흐름은 세후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모두가 기출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은요. 자꾸 지문을 연습해야 돼. 지문. 그래서 가능한 만약 영업수지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그거 타면서 무조건 득점하셔야 돼요.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자, 쉬었다가 투자 분석 기법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